네, 안녕하세요. 프레이머에서 여러분들 스크롤 인터랙션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프레이머 템플릿이나 아니면 많은 화려한 웹사이트들 프레이머로 요즘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인터랙션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내 웹사이트에 그런 스크롤 인터랙션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크롤 인터랙션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물론 이제 코드가 없긴 하지만 이 개념들이 사실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코드로 구현하던 거를 코드 없이 만들어 놓은 형태에 가까워서 개념들이 좀 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스크롤 기초 영상에서는 스크롤 인터랙션과 관련돼서 되게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스크롤 인터랙션을 프레이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튜토리얼은 하버스쿨 튜토리얼로도 제공되니 한번 자기 페이스대로 좀 더 쉽게 따라해 보시려면 하버스쿨 튜토리얼을 링크로 달아놨으니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입하시면 3일 무료로 모든 튜토리얼들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입해서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인터랙션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인터랙션은 딱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트리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인터랙션이 작동해야 되냐, 이걸 트리거라고 할 수 있고요. 트리거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클릭 같이 단순한 것도 있고, 뭐 더블 클릭도 있을 수 있고, 마우스를 올릴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스크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스크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크롤 하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스크롤 했을 때 어떤 특정 요소가 어디에 포함되냐,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스크롤 트리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스크롤 트리거는 프레이머에서 지금 제공하는 게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가 하나는 온 스크롤, 하나는 레이어 인 뷰, 하나는 섹션 인 뷰인데, 이 스크롤 트리거에 대해서 이 오파시티만 바뀌는 간단한 예제를 갖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뾰로롱. 이 튜토리얼 시작 전에 앞서서 사용할 그래픽 템플릿을 한번 복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그래픽 템플릿은 이 저희가 스크롤 인터랙션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눈에 띄는 색깔들을 통해서 스크롤이 이렇게 이제 작동하는구나, 이게 딱 이런 스크롤이 되었을 때 트리거로서 작동을 하는구나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디버그 컬러, 디버그 색깔들을 넣어놨으니 이거를 꼭 복사하셔서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온 스크롤 트리거입니다. 우선 여기 그려진 박스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복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가셔서 플러스 온 스크롤 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사한 박스를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박스를 중앙에 적당히 정렬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스크롤의 지금 높이가 2000 정도 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롤이 됩니다. 왜냐면 화면에 보여지는 영역보다 이 전체 높이 값이 2000 픽셀로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스크롤을 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0 픽셀 정도 되거든요. 2000 픽셀에서 905 픽셀 빼면 한 1100 픽셀 정도 되겠죠. 그럼 이 스크롤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박스를 변화시키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온 스크롤 트리거입니다. 네, 그럼 온 스크롤 트리거를 이제 넣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박스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우측에서 이펙트 플러스 그 다음에 스크롤 트랜스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가 첫 번째 온 스크롤로 바로 지정이 되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온 스크롤은 화면 전체 스크롤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를 스크롤할 때 오파시티가 0에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1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2는 오파시티 1로 지정해 주셔서 스크롤이 될 때 오파시티가 0에서 1로 바뀌는 형태를 이펙트로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뷰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박스가 사라졌죠? 스크롤하면 박스가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크롤 더 하고 스크롤 할 수 있는 끝까지 하게 되면 이 박스가 완전히 오파시티가 1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마찬가지로 역방향 스크롤도 잘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크롤이 처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파시티는 다시 0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페이지에서 이 홈 만든 거 있죠? 이 홈 만든 거를 오른쪽 누르고 듀플리케이트, 복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이름은 Layer in View라고 할게요. Layer in View는 아까 온 스크롤과 다르게 이 레이어, 특정 레이어를 기준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이어가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안쪽이라 하면 이 화면 전체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뷰라고 해서 화면 전체가 뷰잖아요. 이 레이어가 정말 이 뷰에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온 스크롤과는 다른 트리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만든 디버그 박스를 잘라서 이 박스 안쪽에다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정렬해 주시고 가로 길이 100%, 높이를 100%로 맞춰줍니다. 박스를 선택하고 다시 중앙 정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아까랑 다르게 스크롤 트랜스폼에서 온 스크롤이 아니라 레이어 인 뷰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오파시티는 1, 그 다음에 스케일은 1, 그 다음에 2는 역시 오파시티가 1로 완전히 보여지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트랜스폼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건 그대로 보여지죠? 근데 이게 언제 작동할 거냐? 이 다시 트랜스폼 이펙트를 넣으면요. 이 박스가 지금 조금 들어와 있는데 이 레이어가 전체 이렇게 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딱 전체 다 들어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스크롤이 다 되었다고 인지를 하고 오파시티를 1까지 바꿔줄 겁니다. 다시 커맨드 Z를 통해서 이걸 넣고 실제 프리뷰에서 그런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이 뷰 안에, 이 노란색 뷰 안에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짝 나타나는 게 보여지시죠? 오파시티가 살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어를 이제 끝까지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끝까지 스크롤 했을 때 기준인 레이어가 뷰에 딱 들어왔을 때 오파시티가 1이 되면서 이 박스가 완전히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마지막 트리거, 섹션인 뷰를 이제 할 차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홈에서 듀플리케이트 해주시고 페이지의 이름을 섹션 인 뷰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일 하단으로 넣고 이펙트를 추가할 건데요. 아까랑은 다르게 이 디버그 박스 영역이 섹션이 될 겁니다. 아까는 이 레이어에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섹션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이름을 섹션 1로 지정해 주시고 가로 길이 100%, 높이 값은 30VH로 지정을 해줍니다. 중앙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박스랑 겹쳐서 사용할 건데 이 박스랑 섹션을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같이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좀 위로 오게 해주시고 박스에다가 Z-인덱스 값 넣어주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섹션을 다시 30VH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레이어 이름을 컨트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스크롤을 한번 해보면 이 뷰에 있는데 뷰에 이 초록색 섹션이 들어올 때 이펙트를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즉 뷰에 이 섹션이 들어올 때가 트리거인 거죠. 섹션이. 근데 아시겠지만 섹션이 이 제일 하단에 들어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들어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들어올 때가 있죠. 이걸 우리는 이제 뷰포트라고 합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뷰포트는 일단 이 박스를 선택하고 이펙트에서 스크롤 트랜스폼 누른 다음에 섹션인 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섹션을 선택을 해야겠죠. 섹션을 선택했는데 섹션이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섹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섹션 1이라고 이름을 지정했잖아요. 레이어 이름을 지정하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측에서 스크롤 섹션이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스크롤 섹션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똑같이 섹션 1이라고 할게요. 박스 컨트롤에서 섹션 1이라는 이 이름이 나타났죠. 선택해 주시고 오파시티는 0,
스케일 1, 그 다음에 다시 오파시티가 1로 가게 해서 섹션이 뷰에 들어갔을 때 오파시티를 0에서 1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섹션이 뷰에 들어오니까 오파시티가 1로 딱 바뀌는 게 나타나죠. 반대로 스크롤했을 때도 오파시티가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섹션이 뷰에 들어왔을 때 제일 아래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중간쯤에 들어왔을 때 이 스크롤을 트리거로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뷰포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데스크탑의 높이를 5000으로 바꿔주시고 컨트롤을 아래쪽으로 똑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이름을 2, 그 다음에 섹션의 이름을 2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섹션을 이름을 똑같이 섹션 2로 바꿔주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박스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섹션 2로 선택을 해주십니다. 똑같이 섹션 인 뷰로 했지만 이번엔 뷰포트를 중간, 가운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 뷰포트이기 때문에 뷰에 들어왔을 때 이 레이어가 아까와 똑같이 인터랙션을 가지죠. 하지만 두 번째 스크롤은 아직 박스가 나타났지 않았죠. 그리고 뷰포트의 가운데에 이 섹션이 부딪히게 되면 레이어가 오파시티를 가지게 되고 이 뷰포트의 가운데를 섹션이 지나게 되면 오파시티가 1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뷰포트를 제일 상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이름을 3이라고 하고 섹션을 3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스크롤 섹션의 이름을 스크롤 섹션 3이라고 해주시고요. 박스의 트랜스폼에서 섹션을 스크롤 3으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설정들은 모두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뷰포트를 제일 상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섹션이 뷰포트 아래에 들어올 때 인터랙션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 가운데를 완전히 지났을 때 역시 인터랙션 똑같이 나오고요. 이제 뷰포트 가장 상단을 지날 때 인터랙션이 잘 나오죠. 뷰포트 상단을 섹션이 모두 지났을 때 오파시티가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인터랙션도 똑같이 다 작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크롤 인터랙션 관련된 트리거들을 하나씩 톱파봤습니다. 스크롤 인터랙션이 트리거 종류가 생각보다 많죠? 온 스크롤은 되게 쉽게 이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전체 스크롤을 항상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레이어인 뷰도 조금 쉽게 이해하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특정 레이어가 딱 그 뷰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뷰 안에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하지만 섹션인 뷰는 좀 어려웠다. 왜냐하면 뷰포트라는 개념이 탑, 미들, 바텀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 트리거가 작동되는 형태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세팅을 했는데 왜 작동을 안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뷰포트 트리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개념을 잘 잡고 다음번에 인터랙션을 만들어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셨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크롤 인터랙션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트리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용자가 보고 있는 뷰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 뷰에 들어오는 레이어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 뷰에 있는 특정한 지점, 탑, 바텀, 미들, 이런 게 재료가 될 수 있죠. 트리거를 만드는 재료가 한 가지면 쉬운데 트리거를 만드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트리거를 만들다 보니 내가 만든 트리거가 왜 작동을 자꾸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개념들을 한 번씩 다 뜯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한번 숙지를 해두시면 정말 이 만들지 못할 스크롤 인터랙션이 없을 정도로 이 스크롤 인터랙션 효과를 유용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또 재밌는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겠죠. 제가 만든 애플 비전 웹사이트 코스에서도 정말 이 개념은 자주 쓰이거든요. 이 스크롤 인터랙션을 정말 끝까지 써볼 수 있는 애플 웹사이트 클론 코스 오픈했으니 한 번씩 들러서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디자인 실력을 또 프레임워크 스킬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용한 영상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